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평소에 무심코 들고 다니던 그 작은 지갑이 사실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풍수적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자마자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한국 사회의 많은 가장과 청년들이 경제적인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수많은 자산가와 성공한 분들을 만나며 관찰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갑 안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갑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운을 가진 물건이 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주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전통 속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풍수 비방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돈이 머무는 집이며 여러분의 운명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집이 편안해야 손님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듯 지갑 속 환경이 올바르게 갖춰져야 돈이라는 에너지도 기분 좋게 들어와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지갑이 각종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로 뒤엉켜 있다면 그것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쓰레기로 메워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댓글 한 줄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고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물복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혹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와 같은 짧은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나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지혜를 나누고 운명을 바꾸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난 이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복을 부르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그들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지갑 속 비밀 물건의 정체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을 넘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부유한 주파수에 맞춰주는 안테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명품 카드나 빳빳한 고액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아주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품은 물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성공한 기업가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갑 한 귀퉁이에 낡은 노란 부적 하나와 아주 작은 옥조각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물건은 저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돈의 주인으로서 중심을 잡게 해주는 마음의 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돈이라는 에너지가 매우 예민하며 자기를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비밀의 물건은 바로 붉은색 봉투에 담긴 행운의 지폐입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 붉은색은 사악한 기운을 쫓고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 상징입니다. 부자들은 일련 번호가 범상치 않은 지폐, 예를 들어 숫자 8이
여러 번 겹치거나 자신의 사주팔자와 합이 맞는 숫자가 들어간 지폐를 골라 깨끗한 붉은 종이에 싸서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재물운에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 지갑 속에 절대 쓰지 않는 이 씨앗돈을 넣어둠으로써 돈이 마르지 않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자산가가 지갑 속에 잡고 깨끗한 천연소금, 주머니를 넣어 다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입니다. 밖에서 묻어온 부정적인 기운이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섞인 타인의 좋지 않은 감정들을 소금이 흡수하여 정화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소금은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영험한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갑 속의 작은 소금 주머니는 재물운이 탁해지지 않도록 맑게 유지해주며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청정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겪은 실화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성실하셨지만 늘 빚에 허덕이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고생만 하셨지요. 제가 그분께 지갑 속에 깨끗한 백지 한 장에 재물유통 무궁무진이라는 글귀를 써서 놓고 매일 아침 지갑을 만지며 감사합니다 라고 3번 외쳐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지극정성으로 이를 실천하셨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손님이 끊이지 않더니 지금은 번듯한 건물을 올릴 정도로 큰 부를 일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물건이 발휘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돈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이 작은 물건들은 결국 돈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지갑 속에 나만의 재물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것이 깨끗한 지폐 한 장이든 작은 원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과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지갑 속의 작은 물건은 거대한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갑 속에 무엇을 넣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어떻게 관리하여 음양의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법도입니다. 한국의 전통지혜에 따르면 만물에는 제각기 흐르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맞춰 행동할 때 비로소 우주의 기운이 내 편이 됩니다.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간은 바로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인 진시입니다. 진시는 용이 승천하는 시간으로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강력한 양기가 솟구치는 때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지폐를 채워넣는 행위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용의 기운처럼 드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음력 매월 초하루인 몽일일은 새로운 달의 기운이 시작되는 청정한 날입니다. 이날은 지갑 속에 있는 모든 영수증과 불필요한 메모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지폐를 결대로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지폐를 넣을 때는 부처님의 조난을 모시듯 경건한 마음으로 돈의 머리 부분이 지갑 안쪽 깊숙이 향하게 넣으십시오. 이것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집 금고 안으로 머리를 들고 들어오는 형상을 만드는 풍수적 비방입니다. 또한 지폐의 권종별로 5만 원권, 만원권, 천원권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두면 지갑 안의 질서가 잡히면서 혼란스러운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재물운이 깃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사주팔자와 조화를 이루는 지갑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 중 하나인 금색이나 노란색은 오행중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재물을 담아두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기운이 불이 강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검은색이나 푸른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여 뜨거운 기운을 다스려야 돈이 타버리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기운이 약한 분들은 따뜻한 붉은색이나 갈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여 재물운의 온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한 기운을 지갑의 색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음양오행의 조화입니다. 숫자에도 각기 다른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갑 속에 비상금이나 씨앗돈을 보관할 때 3장, 6장 혹은 9장과 같이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길하게 여기는 숫자에 맞춰 넣어 보십시오. 숫자 3은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여 안정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6은 유유자적한 흐름을, 9는 완성된 큰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지폐 1년 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8로 끝나는 돈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재물이 번창한다는 의미인 발재와 통함으로 절대 쓰지 말고 지갑 속 깊은 곳에 행운의 부적처럼 간직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밖이 어수선할수록 우리 개인의 재물 통로인 지갑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갑을 함부로 바닥에 내려놓거나 뒷주머니에 넣어 깔고 앉는 행위는 재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갑을 전용 공간이나 깨끗한 선반 위에 올려두어 지갑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갑이 대접받는 느낌을 가질 때 그 속의 돈들도 기분 좋게 증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을 채우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지갑 속에서 운의 통로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비워내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많은 분이 지갑을 단순히 수납 공간으로 착각하여 물건을 가득 채우고 다니지만 풍수학적으로 지갑은 돈이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 속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쿠폰, 지난달에 점심을 먹고 받은 빚바랜 영수증, 그리고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들은 풍수에서 죽은 기운, 즉 사기로 간주됩니다. 나간 돈의 기록인 영수증을 지갑에 쌓아두는 것은 나간 기운을 붙잡아두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갑 속에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가족의 사진을 넣고 다니는 습관입니다. 물론 그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진은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한 물건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의 에너지는 양의 기운을 띄어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갑 속에 음의 기운이 자리 잡게 되면 재물운이 정체되고 돈의 흐름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운 마음은 사진첩이나 휴대전화 속에 간직하시고 재물의 집인 지갑만큼은 오로지 돈과 행운의 상징물만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기운을 멀리하고 산 기운을 불러들이는 부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법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한국 사회에서 지갑 속에 너무 많은 카드를 꽂아두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미래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비제 에너지입니다. 지갑 안에 현금보다 카드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 지갑은 재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채무를 기록하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가능하면 꼭 필요한 카드 한두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지갑이 물리적으로 뚱뚱해지면 재물운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얇고 간결한 지갑일수록 돈의 회전이 빨라지고 맑은 기운이 샘솟게 됩니다. 이러한 비움의 과정은 비단 지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마음속에 고정관념, 즉 인색함이나 결핍의 마음도 함께 비워내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깝다거나 돈이 나를 떠나간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보내면 돈은 그 에너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여러분에게 돌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이 돈이 세상에 나가 좋은 곳에 쓰이고 더 큰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마음이자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풍요의 법칙입니다. 지갑 속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한 업보를 덜어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앉아 자신의 지갑을 탈탈 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던 부정적인 흔적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며 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도 함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갑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질 때 비로소 그 빈 공간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재물의 파도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의 지갑에서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갑 속에 담아야 할 비방과 비워내야 할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정한 부의 비결은 눈에 보이는 물건, 너머에 있는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라 하셨으니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지갑 속에 아무리 영험한 부적을 넣고 황금 지폐를 간직한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부족하다는 결핍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재물은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지갑의 두께보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 사회는 지금 경쟁과 비교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재물은 맑고 평온한 호수와 같은 마음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갑 속의 비밀들을 실천하시면서 동시에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나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감사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나갈 때 그 돈에게 작별 인사가 아닌 축복의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이 돈이 가서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은 반드시 친구들을 데리고 더 큰 무리가 되어 여러분의 지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리는 불교적 연기법의 원리입니다. 돈을 노예처럼 부리려 하지 말고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은 진정한 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그 속에 나만의 소중한 씨앗돈과 정화의 물건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년월일이나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경제적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명단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막힌 울로가 뚫리고 재물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정성을 다해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댓글 한 줄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에 눌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뜨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재물복이 활짝 피어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공유하여 함께 복을 짓는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맺어진
우리의 이 귀한 인연이 대대로 이어지는 큰 복으로 결실 맺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풍요로운 재물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